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오늘 드디어 시즌 최종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오늘 일단 승리를 했습니다. 5대1로 승리를 최종전에 했고 순위가 7위가 되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 승리로 잘 마무리를 한 것 같고, 무엇보다 사실 승리의 여부보다 훨씬 중요했던 게 레이스 선수의 202안타 여부였는데, 마지막 타석에 터지면서 단위 시즌 202안타의 기록을 새롭게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팀이 하나가 돼가지고 레이스 선수의 기록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궈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 결과는 5대1로 이겼는데 결과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경기는 아니었고, 좀 이벤트 경기 느낌도 있었고 경기 진행도 대단히 빨랐죠. 그래서 경기 결과보다는 레이스 선수의 기록, 그리고 오늘 경기의 좀 주요 선수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02안타 상황부터 얘기를 좀 드려야 되고, 사실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막 얘기하기보다는 저의 감상이나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지명타자로 출장을 했고, 마지막 경기만큼 이제 한 타석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1번으로 전진 배치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202안타를 만드는 선택이 되었죠. 결국은 9회 초 마지막 타석에 202안타를 때렸고, 또 고승민 선수가 투런 홈런을 때려주면서 9회에 사실 9회에 들어오면서 2명이 출루를 해야지 레이스 선수의 타석이 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 고승민 선수가 홈런을 쳐주면서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가 돼가지고 팀이 정말 레이스 선수의 안타를 기원했는데 만들어줘서 너무 좋고, 9회 초 마지막 타석에서 김재열 선수의 2구째 포크볼을 받아쳐가지고 202안타를 만들어냈고, 타점도 들어왔습니다. 이때 주자가 이제 나승엽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타점 들어왔고, 아무래도 이제 대학 기록이 걸려있다 보니까 안타를 치고 나서 타구를 감상하느라고 이제 2루에 가다가 죽었는데, 참 고마운 게, 저는 NC의 투수들이 오늘 모든 투수들이 다 레이스 선수를 정면 승부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대기록이고 이게 역사에 남는 기록이니까 상대 투수의 이름도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불명을 하면 불명일 수도 있는데, 이재학 선수도 그렇고 김재열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임정호 선수도 그렇고 모두 레이스 선수를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특히 이재학 선수 상대로 지난탄 142 한복판 직구였고, 김재열 선수는 2구 128km짜리 포크볼이었는데 초구도 똑같은 128 포크볼이었고, 둘 다 한복판에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재열 선수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한복판 승부를 해주면서 안타를 만들어줬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승부를 만들어줬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복판 2개 포크볼, 보통 이렇게 잘 안 던지는데 어차피 승패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인 만큼 좀 배려를 해준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굉장히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어찌됐건 이 기록을 세우면서 레이스 선수는 이제 KBO 역사에 이름을 또 남기게 되겠습니다. 대단한 기록이 나왔고, 레이스 선수 올 시즌 성적을 좀 돌아보자면, 물론 제가 이제 시즌 마쳤으니까 시즌 정리하는 방송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레이스 선수의 올 시즌 성적은 144경기 정경기 출장을 했고요. 632타석, 574타수, 202안타, 2루타 40개, 3루타 3개, 홈런 15개, 도루 5개 기록을 했고, 112타점, 88득점, 41번에 81삼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라인은 타율 3할 5푼 1리, 출루율 3할 9푼 4리, 장타율 5할 1푼, 그래서 OPS가 0.9049, WAR이 네이버 기준으로 4.8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위 시즌 최다 안타의 기록자가 되었고, 이제 전 기록자였던 2사 시즌 서건창 선수의 성적을 보면은, 서건창 선수 때는 128경기였기 때문에 16경기나 적은 상황에서 201안타를 때렸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대단한 업적이고, 이 당시 서건창 선수는 128경기 616타석 542타수 201안타를 기록을 했고, 2루타 41개, 3루타 17개, 홈런 7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레이스 선수의 202안타가 서건창 선수의 201안타에 비해서 업적의 위대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건창 선수의 1사 시즌은 범접할 수 없는 시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다만 타수와 타석의 숫자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이스 선수의 202안타가 평가절하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두 성적의 어떤 난이도나
어떤 훌륭함을 평가를 하자면은 굳이 1사 시즌 서건창 선수의 성적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위 시즌 202안타가 의미가 없고 뭐 평가절하 당할 기록은 절대 아니고 타석과 타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16타석 차이가 나고 타수는 32타수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많은 타수 차이가 나는 것도 맞죠. 근데 부정을 당할 만한 차이는 또 아니기 때문에 레이스 선수의 기록은 충분히 훌륭했고 또 그 서건창 선수는 또 발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내야 안타보다 이 시즌 워낙 잘하기도 했지만 뭐 그런 뭐 내야 안타의 차이나 또 팀의 어떤 성적 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네, 레이스 선수의 성적 202안타도 절대로 평가 절하 당할 수는 없고 위대한 성적이다, 위대한 기록이다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서건창 선수의 성적을 제가 뭐 아래로 본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리다시피 뭐가 더 훌륭하냐를 따지면 이 사실은 서건창 선수의 성적이 더 훌륭한 게 맞습니다만 레이스 선수의 202안타가 그렇다고 해서 평가 절하 당할 수도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어찌됐건 기록을 달성을 하면서 뭐 롯데 팬들 우리는 뭔가 뭐 아쉬운 성적으로 또 마무리를 하게 됐지만 그래도 좀 기쁘게 시즌의 마무리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202안타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또 NC파크를 10,000원으로 채워주셨는데 그거에 보답하는 안타가 아니었나 싶고 사실 NC 팬분들도 그 새로운 기록을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기록이었지 않나 싶고 뭐 레이스 선수는 올 시즌 가장 훌륭한 점은 시즌 내내 기복이 없이 꾸준했다는 게 가장 훌륭해요. 그래서 시즌 내내 3할 타율을 유지를 했어요. 월간 타율이 3할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홈 원정도 OPS 0.901, 원정 0.908로 홈 원정 차이도 없었고 NC 상대로만 상대 타율이 2할 9푼 9리 한 끗 차이로 3할이 안 됐고 나머지 팀들은 모두 3할 이상의 기록을 했으며 숫자로 기록할 수 없는 클러치 능력에서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착하고 팀 먼저 생각하는 순둥이가 실존을 했다. 그러니까 소위 약간 밈같이 된 이 외국인 선수 순둥이 얘기인데 레이스 선수는 실제로 순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순둥이였고 팀을 먼저 생각하는 너무나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록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너무나 좋은 선수를 우리 팀이 영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스 선수의 이 대기록이 뭐 올 시즌을 아쉽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을 어느 정도 덮어줄 큰 기쁨이었고 그리고 사실 팀 중심 타선에서 정말 굳건하게 지켜주면서 받쳐주는 타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5번 타순에 있는 선수들이 물론 나승엽 선수 잘해줬고 전준호 선수는 잘해줬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팀 타선이 전반적으로 훌륭하긴 했으나 뒤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엄청 강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굳건한 4번 타자로서 자기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다는 점에 대해서 참 고맙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정말. 네, 저도 마지막 순간에 안타 터지는 거 보고 참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커슨 선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커슨 선수가 오늘 7이닝 무실점 2삼진 6피안타 1볼넷 투구수 90개 기록을 하면서 시즌 12승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기록이 이닝광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7이닝 투구하면서 196.2이닝 투구를 했고 200이닝은 3.1이닝이 모자랐지만 이날 투구로 인해 가지고 그 이닝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수상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팀 기여도가 가장 높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닝을 가장 많이 소화했다는 거는. 그래서 그것도 이닝 2위와 좀 큰 차이를 가진 이닝 1위예요. 2위가 후라도 선수고요. 190.1이닝이었고 위커슨 선수가 196.2이닝으로 6.1이닝이나 더 많이 던졌고 또 3위 2그룹들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근데 여기서 또 박세영 선수도 3위에 이닝 3위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제 173.1이닝 그래서 같이 좀 칭찬을 하자면 박세영 선수가 비록 올 시즌에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닝을 173.1이닝 이닝 3위씩이나 해줬다는 거는 팀 기여도는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팀 불펜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위커슨 박세웅 그리고 반즈 선수까지 반즈 선수 중간에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150이닝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의 선발 투수들이 많은 이닝을 책임져줬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또 좋은 1위를 차지를 하게 됐고 위커슨 선수의 올 시즌이 얼만큼 좀 재미있는 시즌이었냐 그러니까 훌륭한 시즌이기도 하지만 되게 신기한 시즌이기도 한 것이 이닝은 제일 많은데 일단 보넷이 규정 이닝 투 중에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역사상 아마 손가락에 들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그 보이넷 허용이 작은 시즌은. 그래서 32경기 196.2이닝 평균 자책 3.84 탈삼진 167개 보이넷 27개 사구 2개이고 9이닝당 그 보이넷 허용이 1.24개. 네. 고 이 부분 2위인 그 후라도 선수가 1.51이거든요. 이거 차이가 제법 많이 나죠. 그리고 BB 퍼센트, 이거 보이넷 퍼센테이지가 3.3%,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시즌이었고, 근데 또 안타는 많이 맞았고, 네, 피안타 같은 경우에는 또 피안타 왕입니다. 백수 210개로 또 이닝 1위이자 피안타 왕이 위커슨 선수고, 또 2위가 박세영 선수 188개예요. 뭐 이닝에 많이 던지면 당연히 안타도 많이 맞는 거겠지만 이닝에 비해서도 사실 많이 맞은 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시즌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정리하면은 이닝 왕이자 그 보이넷 적게 준 왕이자, 그러니까 최소 보이넷 왕이자 그다음에 피안타 왕인 거예요. 사실 보이넷과 피안타가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상당히 재밌는 시즌. 그러니까 컨트롤은 극강인데 피안타가 많다는 건 공의 구위는 분명히 떨어지나 컨트롤이 극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올 시즌 성적만 보면 당연히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구단 내부에서 아마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컨트롤이 조금만 흔들리면은 바로 좀 어려운 투수가 된다는 얘기라서 이 부분은 아마 세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고려를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롯데라면, 지금까지 본 롯데가 맞다면 반지 선수를 재계약한다면 무조건 재계약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반지 선수를 못 잡으면 무조건 재계약을 할 거고, 근데 반지 선수가 후반부에 조금 못 해주면서 사실 미국에 돌아갈 정도의 성적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계약을 둘 다 한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롯데는 좀 전통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반지 선수가 있다면 굳이 모험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시즌이 솔직히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피안타가 많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아주 없진 않아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해도 사실 아쉬울 거라서 뭐 내 돈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재계약을 해놓고 못 되면 대체를 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지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구를 보면서 좀 생각하는 게, 돈 나가는 거는 어차피 제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막 고려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뭐 팀 전체 페이롤에 영향을 미친다면 모르겠지만 외국인 선수는 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같이 가고, 다만 계속 이제 물시액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보면서 그러니까 보이넷에 많이 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사실은 힘들 거란 말이죠. 왜냐면 피안타가 많다는 거는 구위적으로는 그렇게 막 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맞으니까요. 예. 아무튼 위커슨 선수도 승리를 하면서 또 유종의 미를 거두었고 이닝 왕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기록을 또 세워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선수의 200개 안타를 만든 것은 또 고승민 선수의 투런 홈런이 있었는데 굉장히 컸고, 사실 이 홈런을 치고 레이스 선수한테 이제 정말 펄쩍 안기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그림이 아름다웠죠. 네, 그리고 이 팀이 야구는 못하는데 참 팀 케미는 좋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팀 케미가 너무 좋아서 이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너무 평화로운 분위기라서 뭔가 못해도 막 그래 막 내년에 잘하면 되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뭐 선수들끼리 잘 지내는 건 좋은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14호 홈런 투런 홈런이고 오늘 승부만 치면 3대1에서 5대1로 벌리면서 승부의 세기를 풀었죠. 그러니까 2점 차면 솔직히 뭐 모르는 거기도 한데, 물론 졌으면은 지는 대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했겠지만은 뭐 어찌됐건 이기는 게 더 나은 건 맞으니까요. 네, 어찌됐건 승부의 세기점을 넣었고 오늘 홈런으로 87타점을 찍으면서 그 자이언츠 이루수 최다 타점을 또 추가 갱신을 했어요. 본인의 85타점에서 87타점으로 갱신을 했고 또 수술을 시즌 마치고 바로 하게 되는데, 아무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을 내년 시즌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승민 선수가 사실 티는 전혀 안 냈습니다만은 오늘 홀드를 추가하면서 120 홀드였어요. 오늘 기록한 홀드가 통산 120 홀드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미 있는 그 이정표를 쌓고 또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고, FA 권리를 행사할지는 뭐 본인도 고민을 하고 많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FA를 안 하지 않을까 올 시즌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본인이 일단 나왔을 때 김원중 선수 같이 나오게 되면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승민 선수가 타 팀에서 좀 많은 보상을 주고 데리고 갈 정도는 솔직히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불펜 투수는 사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지배적이기도 한데다가 90년생이면 나이가 또 적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내년 시즌부터니까 90년생이면은 만 35세 시즌 FA 계약인데 불펜 투수가 그 나이에 와가지고 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손승락 선수가 우리 팀에 올 때 나이가 어디 보자 172년에 왔으니까 그때 나이가 35이었군요. 네, 82년생이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와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은 성적이 낸 불펜 투수가 제가 봤을 때는 손승락 선수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 35세 시즌에 불펜 투수가 FA 계약을 해가지고 왔는데 좀 잘한 경우가. 그리고 정대현 선수가 우리 팀에선 이제 그 훌륭한 불펜 투수 중에서인데 78년생이고 정대현 선수가 1, 2시즌에 우리 팀에 왔죠. 그러면은 그것도 당시 34살 시즌이네. 나이가 그 정도 먹고 온 선수들이 이 두 선수 정도 기억이 되는데 사실 구승민 선수보다 훨씬 커리어가 좋은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만 34세, 만 35세 시즌에 오니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타 팀에서도 그 부분을 알 것이고 롯데 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승민 선수라면 올해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롯데라는 구단이 온정주의가 있는 팀이라서 구승민 선수 정도의 고생을 한 선수를 미아로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시즌에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한다면 올해는 원중이가 있으니까 조금 한 해 미루고 내년에 적당한 선에서 계약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롯데라는 구단의 특징이 그런 게 있으니까 좀 팬으로서는 미루고 내년에 좀 기약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어찌됐건 투수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맞기 때문에 경기 내외로 모두.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황성빈 선수가 8회 도루 실패를 하면서 레이스 선수의 마지막 타석을 날릴 뻔했어요.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고승민 선수가 살려주면서 그런 일은 없어지긴 했는데 근데 본인도 이해가 되는 게 도루 성공했다면 52도루로 도루 공동 2위거든요. 그래서 3위하고 또 2위는 차이가 있으니까 욕심이 낼만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살았으면 모두가 좋았겠는데 아무튼 좀 욕심이 냈는데 이게 사실 좀 본인 기록에 눈이 멀어서 이런 얘기를 하긴 싫은 게 뭐 레이스 선수 200이 안타도 중요한데 본인의 52도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김영준 선수가 너무 저질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고 마지막으로 또 NC 투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최종 순위가 7위가 되면서 올 시즌도 66승 4무 74패 승률 4회 7푼 1리 네 7위로 마감을 했고 제 직관 승률은 제가 지금 그냥 내일 그 다음 방송에서 얘기할게요. 네, 아무튼 5할에 못 미치는 저의 직관 승률로 좀 아쉽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정리를 하고 보니까 참 이 비밀번호 새로운 비밀번호 778877 동안 참 꾸준한 성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9 시즌이랑 20 시즌 말고는 다 승률이 4의 7푼대 거의 4의 7푼대. 그러니까 2 시즌 말고는 24, 23, 21, 18 시즌이 다 승률이 4의 7푼대에서 뭐 왔다 갔다 거의 비슷한 성적으로 마감을 했고 그 말고도 거의 뭐 19 시즌 꼴찌 시즌 말고는 거의 고만고만한 성적을 다 기록을 해서 이게 참 그래도 폭망은 안 하는 게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다 보면 마이너스 올 시즌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작년도 마이너스 8이었네요. 예, 그리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20 시즌 좀 아쉽네요. 근데 5할 승률 해도 못 올라간 시즌이었어가지고 왜냐면 92가 너무 못해서 이런 시즌이었고 18 시즌도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거의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 사이에 놀고 있네요. 아무튼 뭐 꾸준하다면 꾸준한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 시즌 그래도 3월 4월에 너무 못했고 그 시즌 그 3월 4월을 빼고 보면은 그런대로 뭐 괜찮은 시즌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기억적으로는 뭔가 지난 이 시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일단 3월, 4월을 기억 속에서 지우고 봤기 때문에 5월부터는 나름 괜찮았으니까 더 잘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일단 윤건아왕 손 물론 이제 성빈 선수까지 넣는 건 조금 에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넣어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윤건아왕 손의 이런 엄청난 성장들 그리고 솔직히 좀 포기 모드로 가고 있던 김진욱 선수의 선발로서의 유의미한 활약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성적보다 더 얻은 게 많은 시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전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뭐 황성빈 선수도
일단 타격에서 그렇게 잘해줄 줄 몰랐고 도루도 51개나 할 줄 몰랐고 또 장주성 선수가 스페셜리스트로서 또 확실히 자리를 잡은 시즌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유강남 선수의 솔직히 생각도 못한 부상 낙마 그리고 노진혁 선수의 충격적인 부진과 무기력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어떤 김태형 감독의 야구를 이식을 받는 과정은 된 시즌이라고 생각이 하고 그리고 김태형 감독도 어느 정도 시즌을 치르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팀은 두산에서 하던 것처럼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서 물론 투수 교체에서 너무나 많은 아쉬움과 한계가 많이 보였지만 그 부분도 이제 비시즌, 오프시즌 기간 동안 보완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김태형 감독의 야구를 이식받는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좀 큰 어떤 부작용 없이 그래도 이식을 잘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시즌은 그래도 좀 더 희망적으로 보일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시즌에 이제 투수 파트, 특히 투수 코칭 스태프 파트를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이렇게 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005년 시즌부터 이제 전 시즌을 좀 지켜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저의 뭐 20번째 제대로 본 시즌이었던 것 같고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올해 야구장도 저는 좀 많이 갔던 것 같고요. 네. 19번 갔나? 18번 갔나? 늦게 적지 않게 가서 재미있는 시즌이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KBO 측에서도 1000만 관중이 넘은 첫 해였고 좀 야구의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좀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시즌이었는데 그 문화가 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솔직히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올 시즌에 이런 폭발적인 인기가 약간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새롭고 유입된 특히 20대, 10대 여성 팬분들이 야구 팬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약간 야구라는 문화, 야구장이란 장소를 어떤 인스타그래머블한 장소와 이벤트로 그냥 한번 와보고 이제 넘어가는 단계냐. 이것에서 좀 리그의 지속성이나 건강함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물론 모든 그 새로 오신 팬분들이 좀 야구 팬으로 전환이 되시진 않겠으나 그래도 유의미한 퍼센테이지만큼은 전환이 돼가지고 사실 저는 일단 크게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어찌됐건 팬들이 늘고 좀 가볍게 야구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는다는 것은 어찌됐건 야구 KBO 리그 자체가 좀 건강한 리그가 된다는 뜻이니까 재정적으로 그리고 결국 많은 분들이 우려했었던 티빙의 이 진출도 굉장히 플러스가 돼서 결국은 이 쇼폰 콘텐츠를 통해서 야구에 유입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KBO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한국 야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김도영 선수의 엄청난 시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시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포스트 시즌도 좀 저는 지켜보도록 하고 물론 포스트 시즌 얘기를 길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삼성 경기문은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의 이제 포스트 시즌 소망은 강민호 선수가 우승하는 거 보고 싶어요. 네.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저는 만약에 삼성이 우승을 한다면 저는 좀 같이 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말하면서 좀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제 이제 남은 시즌의 좀 관전 포인트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뭐 일단 후속 방송은 팀 종합 야수편 투수편으로 올 시즌을 돌아보는 방송을 할 것 같고요. 그대는 포스트 시즌 지켜보면서 우리 팀 또 기사 나오는 거 정리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프리미어 12는 당연히 이제 국가대표 경기는 제가 또 경기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같이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2025년 시즌을 마무리를 하고요. 네, 올 시즌은 제 채널도 많은 성장을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제가 2,000명이 안 되는 상태로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2,000명 조금 된 상태로 출발을 했는데 4,270명이 넘는 상태로 시즌을 마감을 하게 됐으니까 아무튼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은 성장을 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올해 목표가 5,000명인데 5,000명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 가지 못해도 충분히 감사한 시즌이었다 저한테도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그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2만이 넘은 회차가 올 시즌에만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6개 정도가 이제 2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을 했었고 또 2만에 가까운 콘텐츠 1만이 넘는 것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콘텐츠가 다 나왔거든요. 1만 넘는 콘텐츠들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또 우리 팀의 그래도 좋은 모습들과 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좀 재밌는 거는 모두가 우리 팀이 되게 못했을 때가 조회수가 높아서
이게 제 채널이 왜 아이고 롯데야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튼 이렇게 시즌을 마감을 하고요. 항상 뭐 야구의 유명한 격언이지만 한 해 중 가장 슬픈 날은 야구 끝나는 날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맞는 말이고요. 시즌이 끝난다는 거는 야구 팬분들한테는 항상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뭔가 올 한 해 뭔가 파트 1이 끝나는 느낌? 그러니까 야구를 보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는 야구를 하는 그 5달과 야구를 하지 않는 7달 10, 11, 12, 1, 2, 3 6달 정도 되는군요. 예, 근데 뭐 다행스러운 건 이제 시범 경기도 있고 국제 경기도 약간 매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2, 1, 2 한 서너 달 정도만 야구가 없는 삶인 것 같긴 해요. 어느샌가부터는. 근데 어찌됐건 야구가 있는 그 반과 야구가 없는 반으로 나누어서 사는 게 야구 팬의 삶인데 올 시즌도 그래도 뭐 야구를 잘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야구 없는 시기가 또 돌아왔으니까 또 야구 없는 삶을 또 충실하게 살면서 또 야구가 없어진 이 저녁이 있는 삶, 이 시간을 또 저도 저 나름대로 또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가 없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또 그 하루에 3-4시간 정도를 프리하게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이때 또 평소에 못하던 것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항상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올 시즌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다들 또 야구가 없는 시간을 알차게 쓰시기를 바라면서 방송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경기 리뷰 시즌 경기 리뷰니까 이것도 소식데이가 또 국가대표 경기 이런 것들로 꾸준하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혼투지 롯데 자이언츠.